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토요일 1시 18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엔캠. 자, 이날은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이뤄냈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분명히 이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자, 봅시다. 전자공시사항 한번 들어가 보시죠.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월 10일 날, 1월 10일 날이죠. 자, 뭐가 나옵니까? 상환 우선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뜻은 우리가 자산 가치, 자산을 청산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 예, 맞아요. 가장 먼저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상환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선주 뭡니까?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상환 우선주는요. 예, 배당이 아닌 자산, 모든 걸 청산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발안해야 될 의무죠. 자, 요게 지금 나오는데 쭉쭉 가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신주 발행가액은 84,500원으로 할게요. 기준 주가는 93,000원으로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상이 누구냐면 신한 메자니 브라인드 신기술 투자조합입니다. 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들어가죠. 자, 7.33%의 예, 맞아요. 요 정도인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이 타임폴리오라 자산운용은요 기본적으로 신기술 투자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은 뭐 수익률과 좀 꽤나 잘 내서 스타펀드상을 받았었습니다. 1,000억 원 운용했었고 여러분들 이게 난감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요. 만일에 영상이 별로다라고 하면 비구독 및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입니다. 대량 보고인데 메리츠 증권이 요새 논란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뭐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 페이지를 이끌어내면서 CB 투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메리츠 증권이 주식수가 86만 9천 주에서 62만 2천 주. 근데 중요한 건 변경 사유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콜옵션 감소. 이거 뭐냐면 콜옵션은 뭐예요? 사겠다는 거. 콜. 그쵸? 근데 조기 상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행사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얘네들은 꾸준히 장내 매수와 장내 매도를 꾸준히 하고 있었죠. 그쵸? 자, 마지막까지도 1월 10일 날까지 장내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쵸? 가격은 94,610원. 결국 이 공시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내보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10거래일 이내에 공시해야 되는 의무를 지켰다는 건데 결국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분들은 요건 뭐지? 티나지 않잖아요. 그쵸?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어느 구간대는 항상 이런 이 규칙을 따랐다는 건데 이 기업은요 광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무. 자, 광무는 기본적으로 이 엔캠의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인데요. 이 엔캠이라는 거는 결국은 2차 전지 전해지를 예, 만드는 회사죠. 전 세계 캐파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국내.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광물은 어떤 거죠? 예, 맞아요. 얘네들은요, 어, 그 전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이엄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어요. 예, 얘네들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엔캠의 대주주가 만든 광무죠. 자, 이런 연결고리가 나와요. 그럼 광무라는 종목을 좀 볼까요? 자, 엔캠은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엔캠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짜리 회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정강 씨가 들어있죠. 그쵸? 그리고 가만히 보시게 되면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이어트 그룹 6%. 그리고 누가 나와 있죠? 메리츠 증권이 항상 끼어들어요. 요 3%. 요게 지금 문제의 시나리오인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 그러면 와이어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요걸 봐야 되겠죠. 그쵸? 자, 봅시다.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카카오 그룹에 따지면 황영호 와이어트 창업자가 이사해서 완전히 빠지게 됐다. 이 뜻은 뭡니까? 경영권에서 물러나면서 이 종목 저 종목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수급들, 주가에 대한 조작의 일부분을 계속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와이어트 그룹이 들어왔다는 거와 메리츠 증권이 들어왔던 이 두 번에 대한 주가 상승률과 그리고 지금 나왔던 부분 있죠? 그쵸? 우선. 그쵸? 자, 상환 우선주에 대한 부분. 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에는 2차 전지 어떤 전반적인 산업군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서 샀다. 근데 이 종목은요, 과거에도 무수한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예, 맞아요. 엑시트. 그들의 어떠한 투자자 있죠? 뭐 사모펀드든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때로 요 고점에서는 계속 탈출 러시를 계속했던 기업들의 하나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그들을 위해서 탈출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내일이라는 종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적인 이슈를 좀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꾸준히 매년적으로 어떤 성장폭을 이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상태에서 오르는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차전지 전반적인 개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기차 수요는 감소되고 있죠.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감소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배터리에 대한 효율만진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향후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종목들을 따라서 거래했다가 손실을 볼까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시장은 항상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간의 거래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별거 없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엔킴은 기관들의 매도를 꾸준히 동반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외국인은 샀잖아요. 자, 외국인은 거의 다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의식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종목은요. 적어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과거 패턴을 그대로 따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만 5천 원이죠. 10만 원을 깰 거예요. 깰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가격이 뭡니까? 기준 주가 9만 4천 원일 때에 대한 부분이 8만 4천 얼마 이렇게 맞죠? 자, 요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전자공시에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최하단 가격에 열어둘 수 있는 가격의 시나리오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올해 54세 먹으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에게 요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문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답을 원한다. 이게 가장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차트를 읽어주거나 거래량을 읽어주거나 어떤 문제시 되는 게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시장은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시장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항상 그랬습니다. 자, 요 자료집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담겨놨습니다. 자, 엔캠 전환 우선주. 아까 이제 처음에 기업이 청산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서 돌려줘야 될 의무 사항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의 1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가격 대응 전략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건 제가 필드에서 있었던 엔캠을 거래했던 그 사례와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매각 수순을 밟았던 사모펀드에 대한 사례 그리고 기술성이라고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기술성을 보고 투자했던 펀드들이 이탈했던 그 패턴.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대한 시초가가 만일에 이 부분 밴드 첫 번째와 두 번째 밴드 적어놨는데요. 항상 시장이라는 게 원리 원칙대로 종목을 떠나서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죠. 갑자기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등등 이런 대외적인 악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시나리오인데 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3% 정도 구간대만 감안을 했는데 그랬을 때에 대한 전략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면 전환우선주라는 거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첫 번째로 배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약간의 매각 이슈가 좀 발생될 수 있는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약간은 좀 이 영상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관련 2차 전지 엔캠을 커버했던 애널리스트 6명을 통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수량과 그리고 평단가를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조금은 가격 전략을 러프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떠한 금전을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게 되면 더 이상 영상을 찍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은 뵈지 못했지만 어떤 일기일해라는 표현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자,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차트나 어떠한 이런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상하시고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좀 뭐랄까요 마음적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해법은 분명 존재를 하고요. 30%에 대한 현금을 좀 마련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항상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엔캠이라는 종목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입니다.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알아야 된다. 제가 이 스타펀드 매니저 여러 번 하면서도 이 탑다운에 대한 방식을 벗어나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공부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엔캠이라고 해서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판이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단 하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산업군이죠. 지금 2차 전지 산업군이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업종에 있는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그리고 업종별로 따지더라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전해질까지도 사실 생산량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어떻게 급등을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사실들은 점검을 하면서 야 업종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아니한데 얘만 왜 오를까라고 해서 의심의 어떤 단계를 한번 밟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봐요. 근데 항상 이 차트만 보면서 뚫어버렸다. 이 구간을 뚫으면 얼마다. 이런 것들만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제 여길 뚫어버렸으니까 2021년도 이상에 대한 주가를 원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항상 손실이 나는 거죠. 항상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시세는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가려버리고 소리를 못 듣게 하죠. 좋은 소리만 듣게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는 항상 이 둘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저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펀드 매니저 후배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코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큰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된다. 코를 잘 이용하길 바란다라는 건데 여러분들께도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 분 한 분. 자, 광무 그쵸? 얘에 대한 부분만 따지더라도 아 비이성적인 주가의 현상에 의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구나. 그러면 얘네들한테 납품하는 엔캠에 납품하는 광무의 주가도 올랐어야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이제 엔캠이라는 주가만 보게 되면 1조가 넘는 기업이고 전해질이고 국내 3위의 뭐 동아기업부터 시작해서 LNF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뭘까요? 자, 하나라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LNF 주가는 과연 그렇게 올랐었는가? 어? 동아기업이라는 주가는 그렇게 올랐었는가? 이런 과정의 체크도 한번 필요한 거죠. 그쵸? 자, 모든 거는 원점에서 다시 해석을 합시다. 알죠? 이제는 전해질에 대한 부분, 캐파가 생산량이 얼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의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전략 자료집 보내드릴게요. 자,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공부방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한번 사연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진짜로 최고봉에 이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한번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 한동안은 집중적으로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 빠졌다 오르는 수익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현금을 좀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목을 조금 덜어놓고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봅니다. 자, 많은 전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토요일 잘 보내세요. 주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